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8번째 페이지. 백두산에는 배추도사, 한라산엔 무도사, 잡지사엔 과학도사.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과학도사 과학재식입니다. 과학도사. 마음에 드셨나요? 네네. 예. 그럴듯하네요. 운율이 또 맞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매우 즐거웠습니다. 라임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한 2주 전쯤에 정확히는 1월 9일 새벽 1시경에 강화도 부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다가 재난 문자가 엄청 크게 울려서 진짜 뭐 전쟁 난 줄 알았거든요. 아하. 혹시 그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지진을 못 느꼈을 뿐더러 네. 재난 문자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니까 와 있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와 있긴 와 있었다. 일어나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푹 잤습니다. 푹 주무신 거네. 네네. 저도 지진은 못 느꼈는데 네. 네, 느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한 거의 19세기 심지어 20세기 중반까지도 네.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상한 현상으로 폴터가이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폴터가이스트. 네, 독일어 말인데 네. 무슨 유령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친다. 네. 그래서 뭐 그릇 같은 거를 깨고 네. 뭐 이상한 물건들을 던지고 네. 이런 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는 집은 뭐 악령이 깃든 집이다. 약간 그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 유령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뭐 애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는 않고 집에 있는 뭐 그릇을 깨거나 이런 식으로 장난꾸러기 유령. 그런 이상한 보이지 않는 행동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 왜 그 실제로 막 유령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장난쳤을 까닭은 없잖아요. 왜 뭘 보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을까? 저는 굉장히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번에 우리가 1월 9일에 겪었던 것 같은 밤에 일어나는 지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식장에 있던 그릇이 쏟아져가지고 깨졌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깨지는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뭐가 왔다 갔길래 가만히 있던 그릇이 저렇게 깨졌지? 심지어 재난 문자까지 못 받았으면 요즘 같으면 재난 문자로 알려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기예보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알려주고 신문 기사로 뜨고 너 지진 느꼈냐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다 알죠. 공식적으로 측정을 해서 알려주니까. 근데 옛날에 밤에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누가 지진을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알려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 흔들려가지고 뭐 컵이 넘어진다 뭐 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면 혹시 유령이 장난을 치나? 폴터가이스트인가? 캐스퍼가 나타났나? 이렇게 또 추억의 이름이군요.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기록이 조선시대 이런 때도 꽤나 유행했다라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나올 때가 귀신이 있거든요. 나타나서 뭘 깨뜨렸다. 그러면 사실은 무근의 뭐 심지어 성종 임금님이 소문을 듣고 임금도 너네 집에 귀신 나왔다며 한번 좀 물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설마 임금님 앞에서까지 그냥 재미로 우리 집 귀신 나온다 하면 재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을 리는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무슨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귀신 소문이 생겨났을 거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현상도 이런 식으로 높다. 무슨 그릇 깨지고 이런 류의 현상이었어요. 저는 지진 쪽에 한 표 던집니다. 제가 마침 어제 또 곽재식 작가의 저서 유령 잡는 화학자를 읽다. 그 책에 나오죠. 그 책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시작부터 유령을 잡고 들어가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강화도뿐 아니라요. 전라도, 제주도 부근에서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뭐 지진도 지진이지만 이 얘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은 화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지진을 화산 폭발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둘이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화산이 있기 십상이고요. 화산 폭발 전후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뭐 화산과 관계없는 지진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단층이 원인이다라고 하거든요. 지하에 있는 땅을 받쳐주는 돌이 그러니까 뭐 지층이라고 하죠. 쌓여있는 돌이 끊어지면서 깨지면서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로 인한 떨림, 충격이 전해져가지고 흔들림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지진인데 그거 이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판의 움직임으로 인한 멘틀 대류로 인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네.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네. 그거의 여파로 이제 땅이 깨지고 돌이 부서지고 하면 진동이 느껴지게 되니까 예, 화산과 이제 관계 있는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화산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알고 되는데 있죠. 예. 예, 그렇게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게 약간 좀 과학이지만 조금은 뭐 약간 어이없지만 뭐 그래도 과학이 사실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좀 어이없습니까? 예, 어떤 점이 어이없냐면 네.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산 모양이 생기면 예, 그걸 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마그마랑 용암은 같은 건가요? 보통 이제 마그마가 땅속에 있을 때의 상태 혹은 그 마그마라는 물질 그 자체를 마그마라고 하고요. 네. 그게 이제 땅 밖으로 분출이 되어서 나와서 흘러다니고 있으면 그게 이제 용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그마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나왔을 때 마그마가 나오면서 산 모양이 생기면 고기의 산 같으면 화산이라고 한다. 그래요. 약간은 조금은 좀 뭔가 뭐 산처럼 생기면 화산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과학이라는 게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화산이다. 그럼 뭐 한라산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한라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한라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마그마 자체가 한라산 모양으로 그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네네. 마그마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출 현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화산이 뿜어내는 여러 가지 돌, 자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산 모양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한라산 같은 아름다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전쟁 같은 경우에도 휴전이냐 종전이냐가 아주 중요한 차이듯이 화산도 우리가 활화산, 뭐 휴화산, 사화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짓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현대 지질학자들은 그걸 크게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거를 막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고 화산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고 한다, 막 이런 거 되게 했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활화산은 위험한 거고 뭐 휴화산은 좀 괜찮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사화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막 분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휴화산이라고 하지만 뭐 얼마나 쉬고 있어요, 휴화산이냐. 1년 쉬었다가 다시 폭발하면 그건 뭐 쉰 거냐 아니면 일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오늘 출근해가지고 꾸준히 일을 하는데 뭐 화장실을 가가지고 좀 한 30분 정도 오래 있었다라고 하면 일하다 잠깐 schien 거냐 아니면 쭉 계속 일한 거냐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화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서서히 깨닫게 된 거죠. 요즘은 뭐 휴화산, 사화산 이런 거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활화산이 있고 활화산 아닌 화산이 있다 정도로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것도 활화산이 아닐 뿐이지 사실은 뭐 휴화산, 사화산 뭐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고 뭐 폭발하고 분출하고 하면 뭐 언젠가는 할 수도 있는 그런 화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과학적으로는 크게 틀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활화산, 휴화산 다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 활화산은 그게 더 화산은 이제 지금 폭발 중인 거죠. 폭발 중인 게 폭발 중이거나 그 폭발을 준하는 여러 가지 뭐 지진이라든가 뭐 각종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래서 뭐 유황 연기가 지금 폴폴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활화산이라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워낙에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화산 활동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분석하는지조차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럼 분석, 연구, 조사를 하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어느 정도는 뭐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진하고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화산에 대해서 워낙에 큰 재앙이다 보니까 역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놓은 그 통계 자료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정도의 연기가 올라오면 며칠 내에는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추어서 이제 조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연구는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상황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지진이나 화산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뭐 몇 달 안에는 며칠 안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정도는 잘 맞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내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거는 10년 내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하고 1000년 안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예측의 정확도의 차이가
그렇게 믿음직하게 아직까지 이거를 믿고 어떤 일기예보 하듯이 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다라고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런 걸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이 지진 아무래도, 위협이 예. 많이 있는 나라 중에서 또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과 경제력이 발달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예, 지진 화산이 많이 일어난 나라 중에 이 정도로 선진국이 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지진 연구, 화산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편인데 네. 2010년대까지도 결론이 네. 지진 예측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아. 게 기본 전제일 정도로 네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이 단기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대피하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가끔 뭐 과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50년 내로 뭐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엉터리인가요? 아닙니다. 50년 내 정도라는 건 이제 좀 이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50년 내라고 하는 거는 네. 50년 정도 내에서 뭐 수백 년 그 정도 보는 거죠. 지구의 역사로 따지면 수백 년이라는 건 잠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정밀도로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금년에 폭발할 거냐, 내년에 폭발할 거냐 이런 거는 폭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 한은 네네. 물론 뭐 예측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일본 학자들이 낸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엄청난 그 스케일을 인간이 어찌 그렇게 정밀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나라에서 화산이 그렇습니다. 그 부근에서 크게 폭발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워하셨는데 듣기로는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용암보다도 화산재가 더 위험한 거라고 네네. 맞습니까? 화산재가 더 넓은 범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피해를 더 나오고 멀리 준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정말 화산 폭발 때문에 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던 경우 네. 하나만 제일 대표적인 거, 제일 극심한 거 하나만 좀 꼽아 보라고 한다면 그 이탈리아 거기 아닌가요? 그런 거와는 아니, 정말 수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뭐죠? 예. 강원도의 태백에 가면 태백? 강원도의 네. 태백에 가면 네. 화석 중에 네. 먼 옛날에 살던 생물의 화석 중에 네. 삼엽충 화석이 강원도 태백에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삼엽충 약간 뭐 바닥까지하고 비슷하게 생겼기도 하면서 네. 조금 그거보다는 더 맛없게 생긴 그런 형태를 가진 생물인데 네네.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 시기 거의 한 3억 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이 시기를 이제 고생대라고 하죠. 지질학에서 3억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구 전체에 걸쳐서 네. 널리 번성했던 생물입니다. 지구 전체에 우그르그르 살았던 생물이에요. 바퀴벌레처럼. 그런데 그 생물이 희한하게도 2억 5천만 년 전에 네. 누가 이거는 좀 싫다 없애자라고 한 것처럼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때 싹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삼엽충의 후손 이런 게 안 남아 있어요. 지구상에. 예. 투구개가 삼엽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투구개하고도 삼엽충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습니까? 천수를 따져보면.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잠깐 어떻게 출현했던 생물이 뭐 이렇게 환경 변화가 생겨가지고 멸종한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3억 년 동안이 3억 년 터줏대감, 얼마나 지구의 긴 터줏대감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억 년 동안 번성한 생물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렇죠. 별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뭐 웬만한 천정이 나타나서 좀 잡아먹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진화했지롱.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낸.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했어. 별의별 형태로 3억 예. 년 동안 버틴 생물인데 네. 희한하게 이 삼엽충이 사라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삼엽충이 사라질 때 그 지독한 삼엽충까지 사라졌으니까 딴 생물들은 오죽했겠어요. 네, 그렇죠. 온갖 생물들이 이때 다 사라졌어요. 그 원인이? 이게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네. 이때 지구상 생물에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네. 90%가 멸종했다. 동물의 90%가 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룡 전인가요? 공룡보다 한참 전입니다. 예.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지구가 한번 뒤엎어진 상황에서 지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뭐 우리가 좀 이제 해볼까라면서 나타나는 게 공룡이죠. 예. 이게 90%가 멸종했다는 게 지구상 생물의 90%가 죽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지금 80억 명 있잖아요. 80억 명 중에 99%가 뭐 예를 들어서 3차 대전이 벌어졌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지구상의 인간들이 99%가 다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1%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8천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가지고 그쵸, 대를 이어서 남으면 멸종한 건 아니에요. 씨가 마르진 않았다. 인류의 99%가 다 사망해도
해도 그건 멸종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멸종해가지고 아예 씨가 많은 생물, 대가 끊긴 생물이 네. 전체 동물 중에 90% 정도다라고 야. 보고 있는 게 페름기 대멸종이고 네. 이런 정도로 지구상의 생물이 싸그리 다 없어졌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멸종의 어머니, 대멸종 중에서도 가장 큰 멸종, 끝판왕. 예, 그런 정도로 부르고 있는 사건이 페름기 그때 대멸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네. 뭐겠습니까? 바로 화산입니다. 화산입니까? 시베리아 네.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다 보면 네.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하는 이 네. 함정이라는 뜻의 트랩 아니고요. 네. 원래 스웨덴 말인가 그렇습니다. 용암이 넓게 펼쳐져 있는 네. 그런 땅 모양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네네. 시베리아에서 트랩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트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보자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옆에도 트랩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용암 나온 자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나 네. 싶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살펴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현대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네. 시베리아의 북극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네. 남쪽으로 거의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한반도에 거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넓이가 되는 엄청난 넓이에 네. 용암이 쫙 깔려있는 지형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게 시베리아 트랩인데 이게 바로 생긴 시점이 네. 페름기 대멸종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터진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나요? 시베리아 거기서 터진 거죠. 시베리아에서 터져서 카자흐스탄 쪽까지. 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네. 추정을 하기로 네. 이 정도로 용암이,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보면 네.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높은 화산이 있고 섬이 큰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한 8배 이상 되는 면적의 용암이 다 깔리려면 네. 어느 정도의 화산이 생겨야 되느냐 그렇군요. 학자들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 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넓은 크기로 이 마그마 분출이 일어났고 그것이 거의 한 100만 년 이상 네. 연속으로 계속된 거 아니냐. 100만 년 동안 1, 2년이 아니고 그러면 뭐 만 산업충이고 년, 뭐고 10만 년, 어떻게 100만 버텨? 년 어떻게 버텨? 계속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네. 단순히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생물들이 전멸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온통 뭐 연기니 화산재니 이런 게 다 뒤덮여가지고 야, 이거 지구의 진짜. 환경 자체가 아주 격변을 하는 바람에 네. 삼엽충을 비롯한 온갖 생물들이 다 멸종했다. 이쯤 되면 그 멸종 안 당한 10%가 용한 거예요. 용한 거죠. 네. 그것들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생물들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위대하군요. 네. 예. 네, 그것이 페름기 대멸종이라는 현상인데 네. 화산재가 잘못 퍼지면 네. 이 정도까지 이 일어날 수 정도까지도. 있다. 100만 년 동안 퐁퐁퐁퐁 터지면 스케일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야,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백두산 얘기를 해볼 텐데 네네. 백두산 화산이 과연 폭발할 것인가 이 주제는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늘 들으면 좀 구미가 당기는. 왜 구미까지 당기시죠? 뭔가 좀 백두산이 진짜? 오늘 너무 입맛이 없다. 이 혀도 네. 좀 깔깔하고 이러면 백두산 폭발하는 생각 좀 해볼까? 이렇게 물 하시면 말아 되는가요? 먹을까 하다가 백두산 얘기하면 침이 싹 고이거든요. 그 정도로 구미가 당기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두산이 몇 번 터졌다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어요? 지질학적으로 네. 확인을 해보면 뭐 터진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요. 빈번합니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네. 그러니까 뭐 효종 임금 시기 뭐 북벌을 추진했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뭐 숙종 임금 시기, 장희빈 뭐 이런 어허. 사건으로 사극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그 시대에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숙종 임금님도 맨날 뭐 장희빈이 좋나 이녀 좋나 마음을 못 잡겠어 이런 생각만 하신 건 아니고 예. 가끔가다 백두산이 폭발하니 가끔가다 아니죠. 그걸 더 많이 하셨겠죠. 백두산이 폭발한다니 큰 걱정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돼 있냐면 네. 갑자기 하늘에서 눈 같은 게 막 내려오는데 함경도에 살던 사람들이 백두산 근처죠. 예. 하늘에 갑자기 눈 같은 게 내려오는데 눈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흰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흰색의 눈이 내려야 되는데 색깔이 시커먼 색깔이 검은 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그리고 눈이 내리면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이니까 그렇죠. 다음엔 예. 차갑고. 예. 근데 뭐 뜨끈한 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날씨가 너무 갑자기 후끈하기가 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자꾸 벗어 던졌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게 화산재인가요? 아마도 이 화산 분출의 열기하고 화산재가 내려가지고 퍼지는 것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럼 그때는 아예 남쪽 지방까지는 기록이 없고 함경도 쪽까지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산재가 너무 많이 분출이 되고 연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네. 나중에는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구름화 되거든요. 그래요. 그 구름이 퍼지고 몰려와가지고 네.
경기도 근처까지 네. 그런 흑기라고 돼 있습니다. 검은 기운. 아. 그게 몰려왔다라는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깜짝 놀랐겠네요. 그때 사람들 진짜. 무슨 뭐 이 저주가 발생해가지고 그랬겠죠, 예. 이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나 엄청 겁냈겠죠. 예. 막 이거 뭐 임금님이 뭐 자꾸 잘못하셨나? 자꾸 이거 장희빈 생각 너무 많이 하셔서 여자고민. 그렇습니다. 뭐 별별 정말로 아니, 정말로 그런 이야기 그랬을 수 조선왕조실록에 있죠. 예. 그런 분위기 많이 칩니다. 기록되어 있군요.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게 잘못되고 있어가지고 나라의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져서 기운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 먹구름이 끼었다. 임금님께서 지금 똑바로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생각하던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성실하게 살고 좀 억울했겠네요, 임금님은. 뭐 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뭐 예. 이렇게 조깅도 좀 하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백성들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걸 돌보는 것도 좀 집중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바람이 좀 불고 백두산이 좀 잠잠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치겠죠. 정신 차렸구나. 그러고 나면 내가 정신 차려서 그런가? 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백두산 이야기하면 또 빼놓기 어려운 재미있는 이야기자 중요한 이야기로 네. 발해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해가 뭐 화산 폭발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그런 것 이야기 같은데. 유명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한국사에 아주 한 1000년 묵은 수수께끼로 네. 도대체 발해가 왜 멸망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발해가 이제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거란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나라의 이제 수도가 거란족에게 무너졌기 때문인데 네. 거란족이 그렇게까지 강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유목 민족이고 그냥 네. 뭐 써돌아다니면서 뭐 가끔 싸움하면 뭐 싸움도 좀 하고 이런 민족이었는데 발해는 그에 비해서 국력이 굉장히 강하고 탄탄했다. 농사 짓는 땅도 넓고 네. 아주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네. 얼마나 나라가 세력이 강했으면 네. 발해 멸망 후 1000년이 지난 후에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걸 꿈꾸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히트곡을 냈겠습니까? 발해를 위하여인가요? 발해를 꿈꾸면 발해를 아닙니까? 꿈꾸며, 발해를 꿈꾸며. 그럴 정도의 예. 서태지 선생님도 꿈꿀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나라인데 그런 국력이 강한 나라가 네. 거란족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거란족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니까 불과 20일 만에 뭐 어떻게 싸우다가 막 극적으로 무슨 뭐 대첩이 있고 뭐 어쩌고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20일만. 20일이면 당시 기술로 무슨 당시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말 타고 전속력으로 와가지고 깃발 꽂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일 정도거든요. 그때 나라가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네. 아니 도대체 그 강력한 나라인 발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했을까? 네. 아주 오래된 한국사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일본 학자들이 어허. 주로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일본 학자들이 화산 이런 거 연구 많이 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화산 연구를 하다가 네. 일본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정도 네. 서기 한 900년대 중반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네. 날아와서 먼 곳에서 날아와서 쌓인 화산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일본까지 화산재가 날아와서 쌓일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뜻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의 후보가 될 만한 화산이 어디 있는지 일본 근처에서 조사를 하고 수색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좀 알아내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고 네. 러시아가 개방이 되면서 네. 80년대 말 정도 돼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마침 그때 화산이 폭발한 그런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 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범인은 백두산. 그래서 네. 8, 9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일본의 몇몇 학자들이 네.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로 발해가 멸망할 때쯤에 백두산하고 발해의 중심지가 멀지 않거든요. 네. 강력한 화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의 영향으로 발해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네. 그 틈을 타서 거란족이 침공을 해가지고 발해가 멸망한 거다라는 학설을 제시를 했거든요. 시기가 맞으니까. 이게 만약에 확실한 걸로 증명됐다라고 하면 네. 이거만큼 진짜 짜릿하게 수수께끼가 해결되는 게 없죠. 그렇죠. 예. 1000년의 수수께끼였는데 네. 이런 과학 연구의 결과로 사실은 화산 때문이다. 네. 그 시대 사람들은 화산이라는 사건이 뭔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네. 이거였을 것이다. 네.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학설이었습니다. 이거 풀린 거예요? 미스터리가? 자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밀한 조사를 많이 했겠죠.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거기에다 쐐기를 박은 게 네. 2017년에 네. 캠브리지대 오펜하이머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안 됐네. 예.
쐐기를 박는 연구를 했는데 네. 뭘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냈겠습니까? 이런 화산재가 많이 분출이 되면 네. 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산재입니다. 그렇죠. 예. 화산재가 쌓이면 이 하늘에 구름처럼 이렇게 먼지가 껴가지고 햇빛을 어느 정도 가리기도 하거니와 그 먼지가 식물의 잎을 덮어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을 가지각색으로 방해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잘 못 자라고 농사가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농경 민족들한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인데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뭘 연구를 했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연구를 하려면 뭘로 연구하면 좋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주 막 년 단위로 이거를 사람이 기록을 안 남겨도 네네. 년 단위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 나이테. 맞아요. 아, 최고. 하나 건졌어. 이거를 알아내시다니. 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백두산 근처에는 나무들을 잘 살펴보면 나이가 1000년 넘어가는 것들이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나이테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쑥쑥 자랄 때는 나이테 간격이 듬성듬성 넘을 것이고 네. 나무가 좀 못 자라고 비실비실할 때는 나이테도 그만큼 못 자란 흔적이 나오겠죠. 진짜 똑똑하다. 나이테가 갑자기 비실비실 못 나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나이테 바깥쪽부터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렇게 세린 거예요. 천년된 나무를. 네, 천년된 나무를 세린 거예요. 그렇게 세를 보니까 네. 946년에 네네. 화산 피해가 제일 컸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946년. 네, 네. 발해 멸망은 926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구나. 발해 멸망이 먼저 하고 20년쯤 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그 발해 멸망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다만 발해가 이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멸망했다고 한 번에 망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운동도 하고 같이 뭐 재건 운동 이런 거 많이 운동. 실제로 많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실패했던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런 화산 폭발을 볼 수는 있겠죠. 거란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말 기르고 양치다가 뭐 여기에 화산 폭발이 있어 하면 딴 데 가고 양 먹이면 되죠. 유목민족 스케일은 그렇죠. 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 짓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민족들은 이걸 어떻게 그 영국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영국 사람 이분이 이제 발표한 게 이때일 뿐이지 오펜하이머. 우리나라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증거가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 약간 쐐기를 박은 이런 발표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수께끼다. 한편으로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이 1000년 전에 946년에 큰 게 하나 있었고 17세기 이럴 때도 꽤 큰 사람들이 다 막 옷을 벗어 던질 정도의 이 정도의 폭발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폭발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에디터 제보에 따르면 우리 SF 소설계의 거장 곽재식 작가도 백두산 폭발을 모티프로 로맨스 소설을 집필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낸 제 소설집이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소설집인데 간질간질하네요. 어디가 간질간질하시죠? 결혼하고 싶다니까.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소설이 이 난리 중에 로맨스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사의 판권도 팔렸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개봉을 앞두고 있나요? 7년째. 제작을 언제 한다라는 지금 말만 무성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어떤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그 나라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또 뭐 밀렸다가 이제는 진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코로나19가 막 발생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2023년입니다. 이제는 제작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내년 후내년쯤에는 뭔가 낭보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둑히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남한에도 화산이 하나 있어서 또 얘기를 해보죠. 한라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도사가 기어 나온 한라산. 기어 나왔군요. 화산에서 기어 나왔어요. 딱 뛰어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한라산은 뭐 곧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라산은 일단 뭐 산봉우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기록은 근래에는 없거든요. 근데 한라산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기 때문에 너무 공식력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한 지질학계 최고의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것이 또 한라산이기도 합니다. 왜죠? 이거 좀 길게 이야기할까요? 짧게 이야기할까요? 한 중간 미디엄 정도. 힘들군요. 최대한 미디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002년에 서기 1002년에 1021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1002년에 이 고려사 저료 이런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 기록인데 네. 어떤 기록이 있냐면 탐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죠. 네. 어떤 식으로 당시 표현 그대로 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있냐면 네. 물에서 불이 나왔다. 막 연기도 막 끌어닥치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상한 산더미 같은 것도 막 생겼다. 그래서 탐라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 누가 봐도 화산이네. 라는 보고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다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런 산더미 같은 혹은 뭐 섬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1002년에 1002년에 이게 고려 조정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고가 계속 나왔어요. 그럼 그때 제주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주도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고 탐라는 있었는데 제주도 한라산이 한라산도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한라산도 그 전 계속 있었는데 네네. 그 근처에 뭐가 하나 좀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굉장히 큰 화제가 돼가지고 서기 1007년에는 전공지라는 사람을 이 전공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미스터 정. 나중에 거란족하고 뭐 치열한 어떤 외교전을 보낼 때도 파견되고 하는 아주 유능한 인물인데 그렇군요. 이 전공지라는 사람을 탐라에 보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 건지 조사해서 오라라고 해가지고 이 전공지 이분이 과학적으로 열심히 조사도 하고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막 보내고 막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했을까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떤 지질학 이런 데 엄청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럴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사한 이유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아까 그 이야기하고 아까 그 조선시대 화산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때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임금님 목종 임금 시대인데 목종 임금이 아니라 목종 임금의 어머니인 천추태후라는 들어봤어요. 이름 유명하시죠? 천추태후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예요. 천추태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천추태후의 반대 파트를 우글우글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천추태후를 좀 몰아내고 싶어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격을 한 거죠. 하늘이 노했다. 이거 봐라. 물은 원래 불하고 상극인데 그렇죠. 물에서 불이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음양이 지금 뒤집혔다라는 거다. 나라는 남자가 임금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게 기본인데 지금 여성인 임금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따위 지금 기가 뒤집혀가지고 이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왠지 설득력 있어. 이거 천추태후 물러가라. 이제 하늘의 징조 아니에요. 태후 마마님 좀 물러가시죠. 약간 이런 의견이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그럼 그런 것 같다라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추태후가 과학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자고. 아니란 걸 밝혀내라. 이게 무슨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게 무슨 하늘의 징조인지 뭔지 해보자고. 억울하셨겠네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저는 살펴보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민심 위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물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런데 남쪽에 어디 가면 아무 천추태후 때문 아니야. 천추태후가 이러다가 결국 물러나게 되거든요. 쫓겨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팔랑귀는 제가 그때 사람이었어도 믿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추태후 몰락의 단초가 되기도 한 것이 이거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입니까? 이런 세밀한 기록은 없거든요. 이 제주도의 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수수께끼는 뭐냐? 따로 있습니까? 수수께끼 뭐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이때 화산 폭발에서 생긴 무슨 산이나 언덕이나 섬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제주도에 보면 비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있죠. 하늘에서 날아왔다라고 해서 비양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예로부터 날아오던 전설로 여기에는 원래 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섬이 뚝 날아와가지고 생겼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 전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백방 이거는 비양도가 이때 1000년 전에 이때 화산 분출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전설도 있지. 사람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럴싸한데요. 그래서 2002년인가 2007년인가에 비양도 탄생 1000년 축제 이런 걸 비양도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진짜로 인터넷에서 해보면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1000년 축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초에 학술조사단이 조사를 하다가 이 비양도에서 적어도 한 3,4,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꾸 환상을
파괴하네. 이거 어떡해요? 나 이거 정말. 그러니까 3,000년 전까지 갔어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거기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섬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고려 시대에 생긴 섬이 비양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천년 축제 다 했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1,000년 전에 제주도에서 생겼다는 이 화산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직까지도 행방이 수수께끼입니다. 미연하군요. 만약에 그래서 아예 좀 포기한 학설도 있어요. 실제로 가짜 제주도에 당시에 네. 이런 화산 분출이 있었던 게 아닌데 천추태우를 몰아내려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제주도의 전설이 갑자기 그 시대에 유행한 게 그래요? 이 1,000년 무렵에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천추태우 몰아내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냥 그런 소문이 유행한 것뿐이다. 라는 일부 포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딘가 제주도에 1002년 그때 폭발했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여러분 제주도 돌아다니시다가 여기는 왠지 땅이 좀 최근에 생긴 것 같다. 이 언덕은 뭔가 생긴 지 한 1,000년밖에 안 된 것 같다. 신석기 유적도 안 보인다. 그런 게 있으시면 잘 좀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거 찾아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지질학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냥 발표를 했는데 그냥 지질학자분들 재밌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남한 지질학 역사상 가장 재밌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 어딘지 구독자 여러분도 풀 수 있다. 과연 1,000년 전에 천추태우가 깜짝 놀랐던 이 제주도의 화산 폭발이 어딘지 찾아내는 거 한국 지질학계의 가장 재밌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한라산도 폭발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까 휴화산과 사산이 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뭐 전제로 하면 뭐 폭발할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막 흰 사슴들이 막 벼랑간 마을로 내려오고 막. 아마 그러면 그냥 요즘 기후 변화 같은 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최근에 얼마나 분출이 잦으냐 이런 걸로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000년 전 요 정도고. 그죠? 근데 이 1,000년 전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작게 소규모로 어딘가 변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볼 때 한라산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 않겠느냐. 만약 터져도 백두산보다 규모가 작겠죠? 그건 뭐 터진다고 하면 뭐 그거는 어떨지는 뭐 함부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씨름에서도 백두장사가 한라장사보다 체급이 위 아닙니까? 씨름으로 판정할 수 있다라는 문과 감성으로 가봤습니다. 그런 거로 문과라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분법적인 대한민국의 문과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 잘 살고 계신데 뭐 아무거나 그렇게 막 문과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천지 괴물은 있나요? 괴물 전문가시잖아요. 이것도 굳이 답변 진짜 드릴까요? 단답형으로. 천지 괴물. 조선 후기에 북관 기사 이런 기록을 보면 이런 게 술술 나오시네. 천지에서 어린 아이를 닮은 것인데 나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날듯이 하면서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백두산 주변의 현지인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요? 라는 이 희한한 기록이 있습니다. 꼭 무슨 원숭이 같은 거를 목격한 듯한 기록 아닙니까? 네스호 괴물 이런 게 아니라 원숭이 스타일이군요. 그런데 한반도에 일본에는 원숭이 있지만 한반도에 원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반도에 뭐 따뜻한 남쪽에 일본하고 기후가 비슷한 데 산 것도 아니고 위쪽이잖아요. 춥디 추운 백두산 근처에 도대체 원숭이가 왜 살겠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백두산 주변 사람들 조선 후기에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모르죠. 저는 이 수수께끼가 풀렸나요? 안 풀렸어요. 백두산 괴물과 뭔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닐까? 역사 속 백두산 괴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북한 기사에 나오는 이 기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는 그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누가 원숭이 데리고 돌아다니다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일본인이 추측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수수께끼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산의 세계는 신비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곽재식 작가 오늘도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